첫 번째 명제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수학의 용어에는 정의라는 게 있거든. 정의. 정의는 뭐냐면 용어에 대한 약속이야. 약속이야. 이것은 뭐라 하자. 예를 들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하자. 이런 것들. 이거는 용어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래. 정의는. 이해하세요? 뭐지?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 하면 뭐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걸 평행사변형이라 하자. 이건 우리 이런 것들은 정의라고 그래. 근데 이건 명제는 뭐냐면 명제라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갖다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만 할 수 있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이라는 걸 알면 얘도 명제. 아, 이거 거짓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참이 된다라고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명제라고 그래. 알았냐, 뭔 얘기인지? 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어. 근데 명제가 안 되는 것들은 추상적인 거는 안 돼. 예를 들어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게 참여고지죠. 모르잖아요. 누구한테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뭐 아름다울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안 돼. 예를 들어 종혁이는 키가 크다. 이게 명제야?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 3 더하기 1은 5다. 참여고지죠.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건 명제가 되는 거야. 또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야. 되냐?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다. 그지?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x 플러스 2가 5다. 이렇게 써요. 아, 얘가 참여고지죠. 모르잖아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x에 따라서. 그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조건이라고 해. 이런 걸 갖다 조건. 그렇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잘 봐. 그러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뭐야? 3이잖아. 얘를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집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이거인 자연수. 이건 명제가 아니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x가. 됐어요? 근데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1, 2, 3, 4. 이걸 갖다 우리가 요 조건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용 알겠지? 하나하나. 그치? 명제가 뭐라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해. 근데 우리는 조건은 뭐냐면 어떤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변수라고 하는 거야. 변수. 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참이 될 수 있고 거짓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집합을 갖다 뭐라고 한다? 그걸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한결이는 종혁이보다 키가 작다. 이렇게 했어요. 아우 아니에요. 이제 부정하는 거야. 한결이가 종혁이보다 키가 커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다.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야.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부정이라고 그래. 이해가냐면 이제 그러면 이 부정을 갖다 우리가 표시할 때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또는 조건이 있어. 그럴 때 앞에다가 그 예를 들어 어떤 명제 P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x는 2보다 크다. 이 조건이 있어. 이 조건. 얘를 갖다 부정하고 싶어. 부정해봐. 시작. x는 2보다 크지 않아요. 이렇게 되잖아. 크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작거나 같았잖아. 그지? 작거나 같다. 그걸 갖다 부정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우리 기호로는 앞에다가 요 기호를 써요. 이렇게 물결 기호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얘를 갖다 야 P가 아니다. 영어는 아니다가 뭐냐? 아니다가 뭐야? 아니다가 don't. 아닌가?
뭐 하지 않다. 그럴 때 우리가 don't는 뭐의 약자요? do와 뭐 not. 그래서 얘를 갖다 not이라고 읽어요. not p 이렇게 읽는 거예요. not p. 뭐라고 읽는다? 물걸 p라고 읽는 게 아니요. 뭐라고 읽는다? not p. p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부정이라고 그래. 알았지 뭔 얘기지? 그런데 자, 내가 이제 명제를 하나 쓸 거야. 명제를 하나 쓸 거야. 자, 얘가 명제인가 봐봐. 예를 들어 x가 2의 약수 2다. 이거 명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x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x는 4의 약수이다. 명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얘를 두 놈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x가 2의 약수이면 x가 2의 약수이면 그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참여 거짓이요. 참이지. 왜냐하면 x가 2의 약수라는 것은 뭐 아니면 뭐란 뜻이야? 1 아니면 2란 뜻이잖아. 그러면 걔는 4의 약수가 된다. 맞아, 틀려 이제. 맞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또는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어. 그럴 때 무엇 이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 명제에 대한 가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얘를 가정 부분을 주로 P를 써서 나타내. P. 결론, 요걸 갖다 무엇 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Q라고 하면 이 명제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갖다 표현해서 나타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 자, 읽어봐. 시작. 뭐이면? P이면 뭐이다? Q이다. 이렇게 나타내. 이걸 갖다 우리는 명제를 나타내는 형태야, 얘가. 이해가 갔어요? 뭔 얘기인지? 얘가 명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야. 됐지? P이면 Q이다. 됐습니까? 요 무엇 이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명제에 뭐라고 한다? 가정. 무엇 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뭐라 한다?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그런데 봐봐. 내가 여기다 이제 숫자를 바꿔볼 거야. 이렇게.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명제가 돼야 안 돼? 돼요.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된다고 이놈아. 거짓이니까.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 뭐 때문에 안 돼? 8. 8 때문에 안 돼. 그럼 거짓이야 이거는. 왜냐면 8의 약수가 되면 그게 다 4의 약수가 되는 놈들이야. 안 되잖아. 거짓이잖아. 그래서 알죠?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되려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 뭐야 지금? 1, 2, 8이지. 1, 2, 4, 8.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1, 2, 4지. 뭐 때문에 안 돼? 8 때문에 안 되잖아. 즉 이렇게 포함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야. 8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자, 안 되는 얘. 안 되는 얘가 뭐냐? 아까 8이라고 너희들이 대답했지.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읽어봐. 뭐라고 불러? 발예라고 불러. 발예. 안 되는 얘. 이걸 갖다 우리는 발예라고 해. 알았지 뭔 얘기지? 발예. 뭐 때문에 안 돼? 그럼 얘가 거짓이 되는 발예를 갖다 찾아봐라 하면 그 원소는 뭐야?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참이 되고 싶으면 아까 여기 2라는 게 있었어. 얘는 왜 참이 되냐면 2의 약수는 2라고 2잖아. 얘는 다 뭐에 들어가? 4의 약수에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냐? 됐지? 됐어?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았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부정을 얘기했잖아. 부정을 얘기했는데 요거 많이 틀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부정하는 방법을 갖다 설명을 할 거예요. 부정을. 여기까지 이제 부정을 갖다 설명할 건데. 자, 이제 부정 우리나라 말로 그냥 편하게 수학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써.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한테. 야,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 나쁜 거 같냐, 정혁아? 응?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빠? 엄마도 나쁘고 아빠도. 그래 이제 부정해봐. 아니에요. 해봐. 그리고 얘기해봐.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냐? 뭐라고 대답하려나?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잖아. 됐잖아. 그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잘 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부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 야, 여기, 우리 반에 지금 모두 키가 175 이상이야. 그럼 이제 부정이 막, 아니요,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요, 모두 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안 돼요.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야, 모두는 영어에서 우리는 모두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래, 모두? 올이지. 어떤은 뭐야? 썸이죠. 잘 들어. 얘와 얘가 서로 부정의 관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올을 부정할 때는 썸인 거야. 썸을 부정할 때는 올이 되는 거야. 알았지, 원장이지? 썸은 이런 거야.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썸의 의미인 거야. 어떤 것들은 안 그런 거 있어요. 알았냐? 뭔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써. 여기서. 야, 여기 지금 우리 반에 수학 시험 보면 어떤 애는 100점 맞아. 어느 누구는 100점 맞을 거야. 부정해. 아니에요. 다 못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썸의 부정이 바로 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지? 그 다음. 이거 내가 한번 부정해봐. 그죠? and를 부정할 거야. and. 그러니까 봐봐. A와 B가 모두 0이란 뜻이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부정해봐.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래? A와 B가 모두 0이야. 내가 이렇게 써. 그럼 이걸 부정해봐. 아니에요. 0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A 이꼴 0이 아니거나 또는 B 이꼴 0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래서 잘 들어. 이거 두 개만 여기서 알아둬. and의 부정은 우어입니다. 우어의 부정은 and입니다. 그렇지, 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 또는 종혁이 또는 결이는 적어도 한 놈은 얘 또는 얘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 얘 또는 얘는 키가 190 이상이야. 아니에요. 얘도 190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와서 뭔 얘기지? 됐어? 자, 두 가지를 알아두자. 하나는 올해 부정은 뭐라고요? 올해 부정 썸이다. 어떤? and의 부정은 뭐가 된다? 우어가 된다. 우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어도 하나는 이런 뜻이야.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뭐야?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알았지? 적어도 하나는 이런 뜻이야. 됐냐? 됐어요? 뭔 얘기인지?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1번. 참여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야. 2번. 루트 4는 무리수이다. 참여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야. 4번. x가 4보다 크면 x 플러스 1은 5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요. 참이죠. 그래서 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명제야. x는 12 이하의 소수다. 참여 거짓이죠. 몰라잖아. 이건 명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16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5개다. 그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뭔 얘기인지? 자,
자,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얘를 갖다 우리는 잘 봐. 우리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있어. A가 아닌 것, not이라는 게 그거잖아. P가 아닌 것, 이런 얘기잖아. 집합으로 따지면 집합의 연산법칙에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은 거예요? A가 아닌 것, 뭐야? 뭐라고 그래? 무슨 집합이라고 그래? 아, 공집합. 여집합이라고 하지. 여집합.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not P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집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A 또는 B, A 또는 B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뭐요? A 또는 B니까 A나 B 적어도 한쪽에만 들어가시면 되니까 이걸 갖다 뭐요? A 또는 B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합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A and B, 이건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이야?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알았냐? 됐지? 그러면 얘는 또는은 앞으로 얘 또는 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A and B,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집합으로 따지면 우리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집합. 됐지? 그러면 얘를 갖다 이런 경우는 집합으로 하는 거예요. 집합으로. 또는 합집합, Q, 이거야, 이거. 얘를 갖다 굳이 쓰지 않으면. 잘 봐.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얘의 부정, 얘의 부정은 얘의 뭐, 여집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집합으로 표현하자. 집합을 우리가 연산법칙을 쓰면 이거야, 이거.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됐냐? 그러면 바깥에 여집합이 있네. 이 괄호를 풀고 싶어.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P가 되고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구하란 문제야. 얘는 지금. 얘를 구하란 문제야. 근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 그러면 수직선에 그리는 거야. 수직선에 그리는 거예요. P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는 Q는 2보다 작대. 2보다. 그러면 P에서 여기 얘를 빼내면 여기가 빠지는 거야. 그럼 어느 부분만 남아? 이 부분이 남겠지.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이제 부등호로 표현하는 뜻이야. 얘는. 그럼 뭐야? 2가 빠졌어 안 빠졌어? 2가 빠졌어 안 빠졌어? 야 이 새끼야 여기에 2가 없는데 왜 빠져? 그러니까 빠진 거 아니야? 여기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2가 안 빠졌으니까 2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뭔 얘기지?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있었다라면 여기에 요 안에 들어가 있던 2가 빠지니까 이제는 2보다는 크고 x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not은 여집합에 해당된다. 또는 합집합. 그 다음 and는 교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된다라는 거. 됐지? 지금 얘기한 거야. P 또는 Q의 진리집합. P와 Q의 뭐를 구하라는 문제야? 또는 뭐야? 무슨 집합? 무슨 집합? 거집합. 차집합. 합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야. 합집합.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뭐요? 2요. 3이요. 얼마? 마이너스 2하고 얼마? q는 뭐요? 얼마? 마이너스 2하고 얼마? 4요. 따라서 피합집합 q의 지리집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얼마? 3하고 얼마? 4. 요게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지? 됐지? 다음 중 참이 되는 건 뭐냐? 수학은 모든 값에 대해서 참이 돼야 참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여 거짓이요. 거짓이죠. 무조건 1이 아니지. 뭐일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때 거짓. x하고 y를 더해서 0보다 크면 x하고 y의 부호가 같은 거다. 맞아 틀려요? 말도 안 되지. 예를 들어 x가 5,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0보다 크잖아. 곱했다고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거짓. 절대값 x가 1보다 커. 절대값 x가 1보다 커. 그러면 제곱해도 1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요. 참이에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둘 다 양수야. 제곱을 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은 1보다 큰 거야. 무조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제곱을 하면 다 1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생각해봐. 그리고 제곱해봐. 1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크다니까 1이 될 수는 없지. x가. 아닌 걸 가지고 따지면 어떡해.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으면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죠? 거짓. 왜? 0이. 그렇지. 0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5번.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짓. 봐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다음과 같다 할 때 Q이면 P가 거짓이래. Q이면 P가 거짓. 왜? 얘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다 P에 들어가야 돼. Q라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는 게 뭐냐고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이걸 발리해라고 하는 거야. 뭐예요? 네? Q가 P에 들어간다. 4번. 몇 번? 4번이지. DEF가 못 들어가는 거지. 됐어? 뭔 얘기인지? 따라서 얘를 갖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발리해라고 하는데 발리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못 들어가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가 못 들어가. 어떤 원소가 못 들어가서 안 되냐 이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됐지? 이거 이렇게 그려요. 그냥 Q의 여집합 P에 들어가게. 그러면 1번 한번 볼 거야. 얘가 P의 여집합이잖아.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하고 P랑 합하면 뭐가 나오냐? 뭐요? 그림상. 뭐요? P가 돼야지. 1번 틀렸고. 자, 얘가 Q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 부분. 얘 바깥 부분이 바로 Q야, Q. 요 바깥 부분이 Q야, Q. 그러면 P는 요 안에 있는 전체거든. P하고 Q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 맞아, 틀려? 맞죠. P는 요 전체고 Q는 요 바깥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합치면 전체 집합. 그래서 맞는 거. 그 다음 P와 Q 내가 파란 걸로 해놓은 거 교집합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래서 P가 될 수는 없죠. 여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 다음 4번 P의 여집합. 요 바깥 부분이야. 요 바깥 부분. 요 바깥 부분과 Q는 얘야. 얘.
얘가 겹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Q가 안 되죠.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건 그냥 P의 여집합이 돼야 돼. P의 여집합. 그래 틀린 거. 그렇지? 그 다음 P의 여집합. 요 바깥 부분과 얘의 바깥 부분과 Q. 얘를 합친다고 전체 집합이 돼? 요 놈이 안 되니까 전체 집합이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얘의 정답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조건 얘가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으면 요 집합이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그럼 자, 부등원하면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포함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포함을 해야 돼. 이렇게 포함을 해야 돼. 얘를. 다시 얘기하면 10이라는 것은 K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돼?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10이 돼도 대나를 갖다 이제 등호 붙일 수 있는 거는 거야. 얘가 10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10이 들어가고 얘는 10이 못 들어가잖아. 그럼 포함을 못하니까 10은 안 돼. 무조건 K는 1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서 얘는 얘보다, 즉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 됐어? 그러면서도 얘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서로 포함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등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고 3을 곱하면 K는 얼마? 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P면 Q가 참이 되더라. 그치?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6, 7, 8, 9 이렇게 6, 7, 8, 9. 대체 뭔형이지? 6, 7, 8, 9. 따라서 걔네들을 더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복에서 참인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참인명제. 참이 되는 거. 모든이 나오면 모든이라는 말은 나오면 하나라도 안 되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예요. 모든 x 플러스 6은 0보다 작아?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 x가 1이라고 해봐. 0이라고 해봐. 땡, 거짓.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놨다. 이건 당연해. 왜냐하면 얘가 딱 봐야지. x-1의 제곱이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어떤 x가 와도 얘는 참. 그렇지? 그 다음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어떤 실수 x에 대한 요거는 뭐냐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야. 어떤 x라고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3x랑 같다. 참여고지죠? 참.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0. 또 얼마? 3. 그치?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자,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절대값 x가 그냥 x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수는. 왜냐하면 얘는 항상 양수거든. 양수.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용어의 뜻 이제 또 정리할 거야. x가 또 쓸까 그냥 2의 약수 2면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게 이렇게 있어.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 부분을. 이 명제
무엇 이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뭐라 한다? 가정. P라고 할 거야.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결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Q이면 P이다. 불러봐 다 같이. Q이면 P이다. 만들어봐. 명제 시작. X가 4의 약수이면 X는 뭐다? 2의 약수다. 얘를 갖다 우리는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역. 얘를 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지? 이걸 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not Q이면 not P이다. not P이다.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 시작. not P면 not Q이다를 한번 문장으로 얘기해봐. 시작.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X는 2의 약수가 아니다. 즉 not Q이면 not P이다. 얘를 이 명제에 대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대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제는 분명히 참이야. 이 명제는. 그런데 이 역은 4의 약수는 다 2의 약수다. 참여 거짓이죠. 거짓이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역도 참인 거는 아니야. 참인 건 아니야. 거짓도 될 수 있고 참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키포인트. 이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야. 반드시 참이 되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거짓인 거야.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 얘가 참이라는 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하잖아. 여집합. 그러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가 반드시 참이 되는 거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알았지? 뭔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았냐? 그리고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면 3단 논법은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해요. P이면 Q가 참이야. 그럼 P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Q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근데 Q가 아래 들어가. P가 Q에 들어갔어. P가 Q에. Q가 아래 들어갔어. 그럼 P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아래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P가 Q 받았네. 얘가 다시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면 P이면 R이 참이 된다는 거야.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할아버지의 자손 아닙니까?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렇지?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자, 그러면 다음 중 그 여기 참인 명제는 이런 거 따질 때는 먼저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 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바뀌는 거야. 자, 1번. 역을 말해보자. 시작.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다. 참여 거짓이죠. 거짓.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2번.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여 거짓이죠. 거짓. 왜?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A하고 B를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말도 안 되죠.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둘 다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지. 예를 들어 A가 2, B가 마이너스 2.
그럼 더하면 2보다 작고 나왔는데 둘 다 1보다 작고 나왔지는 않잖아. 그 다음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제곱제곱의 합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맞죠? 왜 0이 아닌 순간 0보다 큰 거니까. 이건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적어도.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겠죠. 참. A하고 B를 더해서 짝수래. 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둘 다 뭐가 되든지 홀수든지 둘 다 뭐가 돼야 돼? 짝수. 그럼 곱해서 무조건 홀수인가? 아니지. 예를 들어 2하고 4 더하면 짝수잖아요. 2 곱하기 4가 홀수야? 거짓.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참 여기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가 참이면 반드시 Q이면 not P가 반드시 참이 되는 거예요.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지? 뭔 얘기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689번 두 실수 X와 Y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해보래.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걸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이 명제가 참이면 얘에 대한 뭐가 참이라고 그랬어? 대우. 이거에 대한 대우를 얘기해 볼 거야. 시작. 얘를 부정해 볼 거야. 얼마? X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의 부정 또는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됐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A. 야,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아?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A는 A.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따라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이 2야. 다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합으로 합집합이다. 얘를 A와 B라고 하면 A 합집합 B 얘를 부정을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따라서 얘의 부정 and 얘의 부정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부정을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이렇게 돼요. 알았지? 잘 봐. 얘가 참이다. 두 명제 얘와 얘가 참이다. 그럼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명제가 참이면 각각의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한 뭐가 무조건 참이라고 했어요. 대우를 무조건 쓰는 거야. not Q이면 얘에 대한 대우 not P. 얘는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얘는 무조건 참.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대우도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얘에 대한 대우 얼마? R이면 not Q. 얘가 무조건 참이야. 알았지? 뭔 얘기지? 그러니까 R이면 not Q. 얘도 무조건 참.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잘 들어야 돼. 3단 논법 뭐냐면 화살표를 받고 보내는 걸 잘 해봐야 돼. 봐봐 여기. not Q. 여기 not Q. not Q가 화살표를 얘가 얘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는 얘에 들어가. 결국 R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not 얼마? P.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도 알아들었어? 그러면 얘 무조건 참이야 얘도. 그러면 얘에 대한 무조건 뭐도 참이다. 얘에 대한 다시 P이면 not R이 무조건 참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굉장히 잘 냅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참이 되면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얘에 대한 대우가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단 논법 찾는 거야. R이 얘한테 들어갔네. 근데 얘가 다시 얘한테 들어갔네. 그러면 R은 얘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한 대우. 요 두 개가 참이면 반드시 이 네 개가 반드시 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찾는 거야. 됐냐?